자, 이제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자,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우리 지적공부 등록사항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하고 도면입니다. 자, 도면 나왔어요. 지적도라고 나왔는데 이 지적도, 임야도, 이 도면에서 조금 외울 내용들이 우리 외웠던 것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여기 지적도라고 이름 나왔죠? 이 지적도라는 이름을 도면의 제목이 되는 이름,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수십 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제00호라고 뭐 예를 들어 11호라고 적혔겠죠? 이것을 도면의 번호라고 부릅니다. 도면 번호. 그리고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 그 다음에 00군, 00면, 002 해서 이것이 소재를 얘기합니다. 소재. 지번은 어디 있느냐? 안에 있죠. 7번, 8번하고 하는 거 이것이 지번이에요. 지번. 그리고 지목은 여기 대하고 들어있죠. 지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소재 지번은 어디 가나 있다. 지목은 목, 도장, 도면에도 있죠. 다만 부호로 해서 한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십자형 박스가 하나 있죠. 실제로 십자형 박스는 조금 더 크게 있으면 안에 번호들이 적혀 있는데 요거는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세 번째 도면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십자형 박스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이렇게 부릅니다. 색인도. 요 도면은 우리 지적법 법률 규정에서 이 별표 규정해가지고 요 보면 양식으로 법으로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는데 이 양식 자체가 저기 있는 색인도가 좀 작게 나오면서 안에 뭐 빼놨어요. 빼놨는데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십자형 박스에서 숫자들이 적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세 번째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립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외부에 사각형 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 사각형 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곽선. 도면의 외곽 테두리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토지의 외곽 테두리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 도곽선과 경계는 그 선을 재도 그을 때 선의 굵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0.1mm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숫자들이 저렇게 적혀 있죠. 이 숫자를 도곽선 수치라고 합니다. 도곽선 수치. 이 도곽선 수치라는 게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수치가 뭘 의미하는가는 모르셔도 됩니다. 과거에 여기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모습을 안 보이니까 도곽선과 도곽선 수치라는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는데 이 도면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방위가 정해집니다. 도면은 윗방향이 북쪽이야. 윗방향이 무슨 쪽? 쪽. 그럼 아래쪽이 무슨 쪽?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이 됩니다.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리잖아. 북한, 남한, 동해, 서해 이렇게 되죠. 항상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곽선을 이렇게 그을 때 도곽선의 규격도 법으로 정해집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는 가로 40cm 그리고 세로 30cm 이렇게 돼요. 실제로 40, 30하면 얼마 안 되죠. 이 한 뼘이 한 20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고 30cm는 요 정도 와서 한 이 정도 크기가 한 장의 도면이에요. 약간 더 크겠네. 이 정도가 한 장의 도면. 도면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한 장에 우리 나성동 같은 동이 전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래서 나성동만 해도 수십 장. 암만 못해도 한 30장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도면의 장수로서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오른쪽과 위쪽에 보면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은 땅이 아니고 바다일까요? 아니요,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 땅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조그맣게, 이거 뭐라고 적혀 있죠? 이거 너무 작게 적혀 있는데 이거 크게 해보면 괄호산이에요. 괄호산. 자, 이 괄호산 돼 있는 거, 이 지역은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토지다. 등록토지. 그래서 빼놓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어떤 토지든지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어야지 양쪽에 모두 등록되는 토지는 없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도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정보를 등록한다 안 한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비워놓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땅입니다. 땅인데 임야도에 등록된 땅입니다. 라는 정보 안내어가 괄호사네요. 괄호산의 의미는 뭘까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는 지번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산. 그래서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 산 100번지, 산 1번지 이런 토지들이다. 그래서 임야도 등록 토지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됩니까? 자,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임야였어요. 그러다 개발이 되면서 대가 들어오고 전이 좀 들어왔는데 중간에 여기만 여전히 임야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여기 17번지 답하고 정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 괄호 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요 한 필지만은 어디 가서 찾아봐라. 임야도 가서 찾아봐라. 그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해서 막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빔이 쏘는 범위가 엄청 커서 지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임야도 했는데 임야도는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명이 임야도로 제목되는 이름이 임야도라고 바뀌었을 뿐이고 그리고 산 1, 산 2 하고 앞에 산자가 붙었죠. 지분 앞에 산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면은 아무리 정밀해도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럼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00% 도면에 다 등록시켜놨어요. 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땅값이 높은 일부 토지들. 요즘 우리 세종도 지금 난리 났죠. 세종도 지금 신도시 들었으면 이 세종도 이 좌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땅값이 높은 토지들은 도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로도 등록시켜 놓고 있다. 좌표로도 등록시켜 놓고 있어요. 도면은 아무리 정밀해도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땅값이 높을수록 정밀하지 않으면 약간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경계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금만 늘어나도 땅 가격이 있으니까 이 가진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무슨 이해하시죠? 아까 그 0.1mm라고 했잖아. 우리 도면의 선 하나가 몇 미리? 0.1mm. 그 0.1mm가 6,000분의 1 축척 지적도에 가면 60cm의 폭을 가져요.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되시죠? 그럼 60cm가 만약 왔다 갔다 한다. 그럼 60cm 저만큼 가면 내 땅이 그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오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면 땅값이 낮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 땅값이 높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땅값이 많이 높으면 도면에만 있다. 보다 정밀한 좌표로 등록한다. 보다 정밀한 좌표로도 또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분명히 지적도예요. 지적도인데 이 지역은 지적도에만 등록된 토지가 아니고 좌표로도 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도입니다. 자,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지적도라는 제명의 끝에 뭐가 붙었어요? 괄호 좌표. 요게 있는 지역은 여기 도면에도 있지만 이 지역은 좌표로도 또 등록되어 있다. 라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괄호 좌표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지적도만 있는 지역은 괄호 좌표라는 저 기재가 있다 없다? 없다. 좌표 등록부가 비추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습니다. 좌표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만. 그러면 자, 지적도만 있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좌표까지 있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차이가 있느냐? 있어요. 몇 개 있느냐?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지적도라는 제명의 끝에 좌표 있고 없고가 다르다.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63의 10번지 대 경계선을 따라서 22.41, 여기 20.05, 2.41, 11.35, 11.2, 12.51 숫자들이 적혀 있죠. 이 숫자들은 일반 임야도 없어요. 일반 지적도에도 없어요.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 요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 이 두 번째 차이점은 저 숫자가 있다는 건데 저 숫자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입니다. 경계점 간 실제 거리. 실제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들으시지만 좌표로 계산된 거리는 그 거리 단위가 미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터. 그럼 저게 22.41이거든요. 22.41. 그래서 22.41 미터. 이것이 63의 10번지 이 경계점으로부터 이 경계점까지의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라는 거야. 22.41m. 그러면 0.41m 이렇게 소수점이 붙으면 보기 싫거든요. 이걸 소유점을 없애보면 22m하고도 41cm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가 있는 지역은 경계점 간 실제 거리, 즉 담장 길이까지 측정을 해서 도면에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된 거리를 보면 실제 거리를 1cm 단위까지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정밀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도면은 거리를 잴 때 5cm가 한계예요. 좌표가 있어야 1cm까지 잽니다. 최소한 거리에서 5배 더 정확하다는 게. 그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 여기는 빠졌지만 여러분 책에는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자, 이 도면에 의해서는 뭐 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요 기재가 일반 지적도 임야도에는 없고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다는 거야.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자, 해서 요 세 가지 기재는 일반 지적도 임야도에는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습니다. 해서 그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자. 자, 공공시 공공동 소재 72의 1, 72의 2 지분 그리고 대대 요거 지목 면적은 없죠? 면장 도면에 면적은 없어요. 그리고 20장 중 제8호 요게 뭐예요? 도면 번호죠. 자, 그럼 다시 왼쪽에 십자형 박스 가봅니다. 아까 색인도라고 불렀던 것. 도면에 색인도라고 불렀는데 중간중간에 박스 하나당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죠. 이 숫자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 몇? 8. 지금 우리가 보는 도면 번호 몇? 8호. 그래서 도면 번호가 적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도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72의 1번지를 보니까 이 72의 1번지 토지가 이게 경계인지 실제로 위에 더 있는데 도곽선이 그어지면서 잘렸는지 확실하지 않죠. 그럼 윗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8호 도면의 윗 상황은 몇 호 도면에 나오느냐? 2호 도면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2호 도면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도면을 찾을 수 있도록 색인 역할을 하는 지도다. 라고 해서 색인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색인도. 됩니까? 그런 거예요. 자, 뭐 요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아까가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면적을 배울 때 면적. 자, 우리 축척에 따라서 면적 등록 단위가 다르다. 축척이 정밀할수록 보다 정밀한 도면일수록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등록하더라. 그래서 가장 정밀한 500분의 1과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고 그거보다 정밀도 떨어지는 나머지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는 1제곱미터 단위로만 정수로만 등록하더라. 맞죠? 이때 5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는 아무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 기본적으로 5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좌표 있잖아. 그래서 축척도 보니까 몇 분의 몇? 500분의 1. 그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500분의 1이 정밀하다. 좌표가 정밀하다. 좌표가 훨씬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밀한 도면이지만 이 가장 정밀한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것이 좌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여기서 지금 13번지 토지 소유자하고 14번지 토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붙었어요. 그럼 법적인 경계는 국가가 측량해서 선을 그어놓은 도면의 경계가 법적 경계라고 불렀죠? 그럼 실제 토지에는 그 선이 없으니까 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쟁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도면을 들고 가서 측량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해서 토지 위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도면을 들고 가서 역으로 거꾸로 청량해서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분쟁이 해결되겠죠. 그것을 도면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해 준다라고 해서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청량을 의뢰하면 거의 대부분 경계 복원 청량이에요. 경계 복원. 내가 땅 샀다. 근데 땅을 그냥 묵히고 팔려고 하면 그냥 나중에 매수인 찾아서 팔면 돼. 그러나 내가 땅을 개발하고 싶다. 그럼 개발할 때는 남의 땅 개발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내 땅만 개발해야 돼.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무슨 청량? 경계 복원 청량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옆 토지 소유자가 농사 지으면서 내 땅을 밀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밀고 들어온 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안 밀고 들어갔대. 그게 맞대. 내가 보고 내는 아니야. 그럼 무슨 청량하면 돼? 경계 복원 청량. 그래서 개인이 하는 청량은 거의 경계 복원 청량이에요. 맞죠? 요거 청량하면 경계 분쟁이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73의 2번지 소유자하고 73의 3번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법적인 경계는 도면에 있다. 그래서 도면 들고 가서 500분의 1 가장 정밀하니까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해 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청량하자? 좌표를 이용해서 청량해야 돼. 보다 정밀한 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도면은 뭐하러 있는데? 좌표는 우리한테 던져줘도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좌표를 보고 토지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서비스로 자, 좌표라고 하는 보다 정밀한 게 있지만 일반인들은 좌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좌표 던져놓으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서비스로 좌표가 있더라도 도면 만들어 놓을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뭘 보고 위치와 모양을 알아라? 도면 보고 위치와 모양을 알아라. 그러나 청량이 필요할 때 청량 기사들은 좌표를 읽고 청량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청량하는 사람들은 좌표 가지고 청량해야 돼요.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청량할 때는 이 도면 가지고 해야 돼. 도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좌표 가지고 해야 돼. 좌표 가지고 해야 돼.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야. 이 도면에 의해서는 청량할 수 없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좌표 이용해서 하라고. 좌표 이용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세종시의 토지를 청량을 해서 이 청량한 토지의 모양과 위치를 도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면 한 장밖에 없다. 수만 장이 있다. 수만 장이 있어. 그럼 그 수만 장 도면 중에 이 토지는 어떤 도면에 등록할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맞죠? 청량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량을 하기 전에 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합니다. 기준점. 그것을 지적기준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지적기준점. 세 점이 있습니다. 자, 요 지적기준점은 여러분들 교재 72페이지? 72페이지. 7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왼쪽에 구분해서 밑으로 세 점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점들의 이름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되는 점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되면 38선 부근에 이 우리 북위 38도선하고 동경 130, 125, 127, 129, 131 하고 이 경유도 교차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리와 각도를 재면서 처음에 잡는 점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굉장히 멀리 잡아요. 점 하나 간의 거리가 2km에서 5km 정도 굉장히 멀리 기준점을 일단 잡아놓습니다. 근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짧은 거리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여기에 1에서 3km 정도 떨어져요. 이것도 중간 기준점이고 실제로 청량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가장 촘촘하게 붙어있는 기준점을 지적 도건점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건점은 전국 모든 토지 위에 약
50m에서 300m 간격으로 이 점 위치를 미리 다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의 위치마다 땅에다가 표식을 설치해놔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정문 나오다 보면 앞에 땅에다 보면 거기 인도에 동그랗게 요게 쇠처럼 약간 은색에서 약간 갈색처럼 돼가지고 도시가스 해가지고 요렇게 화살표 돼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돈 떨어졌나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나? 그죠? 이런 거 보면 땅에 있어요. 도시가스 또는 무슨 케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땅에 보면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땅에다 설치가 돼 있어요. 도시가스 해놓고 화살표가 있는 거. 그거 뭐냐면 도시가스 배관이 저기서 여기 아래로 지하로 지나갑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혹시라도 무슨 공사가 필요했을 때 공사하는 사람이 여기 도시가스 배관이 있으니까 공사할 때 조심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처럼 비슷하게 땅에 그런 표식이, 쇠로 된 표식이 설치가 돼 있어요. 됩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 표식이 땅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도면에도 미리 그 위치가 등록이 돼요. 도면에도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6, 동그라미 돼 있죠? 요게 이제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나타낼 때는 동그라미 십자,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 연하게 채색, 도건점은 빈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옛날에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지만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이름만 아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문양에 지름까지 나왔습니다. 지름. 지적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은 3mm. 지적 도건점은 2mm. 이것까지 어떤 미친놈이 들어서 냈어요. 그죠? 미친놈이 들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나오니까 막 이름만 하시면 돼요. 요것도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지를 청량할 때는 청량기계를 들고 가겠죠. 그럼 청량기계를 토지가 잘 보이는 위치에 놓는 게 아니고 토지가 잘 보이는 기준점 위에다 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토지의 경계점, 꺾어지는 점의 거리와 각도를 기준점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가 떨어지고 얼마의 각도로 떨어졌느냐라는 걸 기준점을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 등록할 때는 이 도면에 미리 그 위치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도면에 그 기준점을 찾아가서 기준점으로부터 잰 거리 각도대로 점 찍어 놓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미리 도면에 기준점이 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점을 기초로 청량을 해서 도면에 등록하면 모든 토지가 제자리 딱딱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여기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다.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기 주되어 있는 건 주차장입니까? 주유소용지입니까? 주차장은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차로 들어와야 되고, 그럼 주로 되어 있는 건 주유소용지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대에 있고 대에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 들어가도 주유소 관리 사무실 같은 거, 관리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대는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하고 그 위치 모양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도 도면에 등록이 돼요. 됩니까? 그렇게 돼요. 여기는 다 빠져있지만 실제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건축물의 위치를 등록할 때 이런 개인 단독주택 같은 건 거의 안 나오고 그 지역의 아파트나 백화점이나 또는 구청, 시청 같은 또는 대학 같은 랜드마크가 될 건물들만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 단독주택들까지 거의 청량을 해가지고 안에다 거의 넣어놓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 자, 넘어가서 이제 지적도이며도 등록사항을 봅니다. 자, 소재집은 어디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장부는 페이지가 장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은 도면번호라고 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지목, 목, 도장 해서 도면에도 있다. 다만 부호로 한다. 면적은 없다. 그리고 경계 당연히 있겠죠. 축척, 도장 도면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도면에 색, 인도 아까 십자인 박스 있는 거 봤죠?
색인도. 그 다음에 도면에 제명, 제목이 되는 이름, 지적도냐, 임야도냐, 제명이 들어가. 그리고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가 들어갑니다. 도곽선은 앞으로 도면 구획선이라고 이름 바꾸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맞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예, 그리고 도곽선 수치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요 뒤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위치, 수치, 그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그래서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삼각점, 지적기준점 위치에서 위치, 수치. 일단 뒤에 치치치 세 가지 있는 거. 치치치 나오면 어디에 있다? 도면에 있다. 위치, 수치, 위치, 수치, 치치치 어디 있다? 도면에 있다. 외우세요.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겠죠? 이 건축물 위치를 잡는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위치 현황을 도면에 표시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른다. 건축물의 위치 현황 잰다. 지적 현황 청량.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1, 2, 3번은 우리 봅니다. 지적도 도곽선 아까 가로 40, 세로 30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임야도는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10cm씩 더 길다. 50, 40. 도면의 윗방향은 북쪽. 그 다음에 아까 선의 길이는 원칙 0.1. 근데 다 0.1은 안 해요. 우리 동, 리 경계선은 0.2. 구 경계선은 0.4. 그래서 조금 더 굵기가 다릅니다. 그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넘어간다. 자, 그리고 아까 세 가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그냥 지적도만 있는 지역하고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괄호 좌표. 이 끝에를 앞에로 바꿔서 내더라. 끝에를 앞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보면 이 도면에 의해서는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됩니다. 청량할 수 있음이라고 고쳐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로 계산돼 경계점 간의 거리 등록해야 됩니다. 맞죠? 자, 좌표는 굉장히 가치 높은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 토지는 일단 두 가지로 구분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어디 있다? 임야도.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 어디 등록된다? 지적도. 그럼 좌표가 있는 토지는 임야도 등록 토지일까요? 지적도 토지 중 일부일까요? 지적도 토지 중 일부야. 그래서 보면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틀리게 했는데 어떻게 내느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이렇게 내놓고 뒤에는 쫙 맞게 들어간 거야. 전제가 틀렸다는 거야. 문제 이해되죠? 임야도 있는 지역은 아예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좌표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적도 지역 중 일부만이 좌표로 등록이 돼요. 됐다. 그 다음에 법정 축척은 우리 옛날에 했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그 중에 3000, 6000분의 1은 임야도, 지적도 같이 쓰고 있다. 그죠? 됐습니다.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원칙 500분의 1.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좌표 등록부로 갑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처음으로 요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여백이 이렇게 큰 칸이 있습니다. 이 큰 칸은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 양식 좀 바꿨어요. 이 몇 년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선이 꺼져서 이 여백 있는 칸의 제목이 위에 있었습니다. 부호도라고 되어 있었어요. 부호도. 그런데 이 제목을 없애버리고 부호도를 빼버렸지만 법에는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그리고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호도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자, 이 토지의 생긴 모양을 대략 그려놓습니다. 대략 그려놓고 그리고 이 경계점마다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호가 있는 그림, 번호도라고 해야 되는데 부호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여기 부호에는 저기 1, 2, 3, 4 적어놓으면 되겠죠? 적어놓으면 되는데
자, 이게 좌표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좌표가 어떻게 잡히느냐? 우리 좌표에 원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수학에서 좌표를 이렇게 보면 x, y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원점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우상단에 있는 점은 1,1이야. 근데 좌하단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토지의 위치를 좌표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럼 좌표의 원점이 어디 있느냐? 좌표 원점이 저 인천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들은 읽으면 전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좌표상에서 우리는 수학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읽어내는 거거든. 거리는 앞으로 가도 1m를 간 거고 뒤로 가도 1m를 간 거지. 앞으로 가면 플러스 1, 뒤로 가면 마이너스 1. 그건 수학적인 개념이고 거리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런데 좌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잖아. 그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허리가 짤록하잖아. 양선생 허리처럼. 그죠? 그래서 짤록한 허리는 많은 수를 안 대줘도 되네 20만 메타를 더해줘가지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는 길잖아. 그래서 55만 메타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60만 메타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환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XY 좌표의 숫자를 읽으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X는 42만 7,853.29, Y는 14만 5,429.99 이런 식으로 수십만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좌표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세종 특별자치시 살면서 지금 보니까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말을 살 바꾸더만 3월 달에는 아마 수도를 이전할 것 같다는 말은 던져놓고 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옮기겠다. 김동연 지사가 있나? 김경수 씨가 있나? 옮기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뭐 될 가능성이 없다 보고 이미 정해졌죠. 저기는 그냥 행사하는 거야. 행사하는 거고. 그래 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좌표가 수십만 단위로 나온단 말이야. 이 수십만 단위. 그러면 이 세종특별자치시 같으면 가치가 높은 땅들이니까 이 좌표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이 시청 가가지고 나는 내 토지 경계 가장 정밀하게 알고 싶으니까 도면 그런 거 말고 더 정밀한 거 있다면 보여줘. 이거 보여주는 거야. 2번 하면 42만 7,824.53 14만 5,437.2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가장 정밀한 거 보여줘 했더니 공무원이 샥 웃으면서 이게 가장 정밀하거든요 하고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봤어. 아이씨 큰 소리 쳤는데 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지. 맞죠? 근데 모른다 하면 좀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자.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그려서 좌표가 42만 7,800 이게 지금 55만이 더해진 거니까 55만을 빼가지고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니까 그 점이 여기 있군 하고 찍으면 공무원이 경탄의 눈으로 쳐다볼까요? 미친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도망갈까요? 도망간단 말이야. 이 미친놈이단 말이야. 맞죠? 그만큼 좌표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좌표는 이 청량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거지 사실 일반인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좌표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 지역은 뭘 같이 비치한다? 지적도를 같이 비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적도에는 지적도도 있지만 좌표도 있습니다. 제명의 끝에 괄호 좌표 이렇게 적어서록 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는 데는 우리 같이 좌표를 읽을 줄 모르는 우리는 지적도 가지고 보지만 청량하는 전문가들은 뭐 가지고 청량하라? 좌표 가지고 청량하라. 그래서 이 도면은 보는 데만 쓰지 청량하는 데는 이용하지 마라.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다른 지적 공부에서는 본 적이 없죠?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고유 등록사항이더라.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좌표 등록부 이제 다 끝났다. 몇 개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좌표 등록부가 있더라도 좌표는 어렵기 때문에 지적도가 항상 함께 비치돼요. 임야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등록 토지는 반드시 무선대장,
토지대장 함께 등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좌표등록부 나오면. 그리고 좌표등록부는 좌표등록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법적으로 두 지역은 좌표등록부를 의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시시지역 하고 축척 변경 청량 시시지역. 지축 청량, 지축, 지구의 축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축,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면 지적 확정 청량하죠. 그럼 우리 세종시 자체가 전부 신도시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아마 좌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지축 청량, 축척 변경 청량, 요 두 지역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 등록부 중에 토지 경계 결정하든 지표상 복원하든 청량할 때는 좌표 가지고 하시오. 지적도 가지고 청량하면 안 되고 도면은 좌표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일반 백성을 위하여 세종대왕께서 마련해 준 맞죠? 그런 거다. 보는 데만 쓰는 거야. 도면은. 자, 등록사항을 했습니다. 자, 소재 지번과 장번호는 어디 가나 다 있다. 소재 지번, 장번호 어디 가나 다 있다. 장번호.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어디에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좌표 등록부에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도면번호 아까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좌표 등록부에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표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만의 등록사항이야.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밑에 좌표와 도면은 보시면 되고. 자, 기술질문 복수입니다. 3번.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적합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찾으면 돼. 소재 지번 어디 가나 다 있죠? 7가지 시주공부 아무거나도 다 설명되네. 근데 지목은 목도장, 도면 2개, 대장 2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까지는 다 설명하려면 도면 2개 또는 대장 2개 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뭐까지? 면적까지.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돼? 면장. 그러면 4가지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해야 되겠죠? 소재지번 다 등록되잖아. 7가지 모두. 그런데 지목은 목도장 4개만 등록되잖아. 그러면 그 4개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면적까지 설명하려면 면장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죠?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재지번 다 있다. 지목, 목도장 있다. 면적, 면장 있다. 다 있잖아.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찾으면 되죠? 토지대장 등본입니다. 6번 소유권 지분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등록되는 했는데 자 지분은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런데 건물 표시 건물 대지권 나오면 어디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럼 공대 대지권 등록부 다 등록되는 건 대지권 등록부 이거죠. 10번 지적도 및 이거 지금 제가 만든 문제요. 나온 지문이에요. 나온 지문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 이제 기출지문 1개씩만 넣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죠? 복잡하게 나와요. 복잡하게 나옵니다. 36페이지 가보죠. 36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위에 확인문제 3번. 공간정보구조관리등록부상 지적공부 등록상에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 2번 좌표등록부, 3번 공유정보부, 4번 대지권등록부, 5번 지적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장부를 다 잡아넣더란 말이에요. 또는 앞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2번을 보세요. 2번 보니까 2번 35페이지. 공간정보구조관리등록부상 대지권등록부, 좌표등록부, 공통등록상 모두 골라라. 밑에 박스 안에 기니들이미 이래놓고 공통등록상 골라라. 이래 나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보면서 하는 거지. 기억 지번은 어디 가나 다 있으므로 2개 다 있겠지. 니은 소유자 성명 명식은 대장 4개만 있으므로 좌표 등록부에는 없죠? 니은은 빠지네. 이거 토지 소재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2개 다 있네. 리얼 토지 고유번호 어디만 빠져요? 19자리 숫자. 도면에만 빠지니까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 다 있네. 그리고 미음 도면번호. 도번은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 없네. 그러면 다 등록되는 거. 공통 등록은 기업과 디귿과 리얼. 그죠?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됐다. 자, 10번. 네, 10번 봅니다. 10번. 지적도 임야도 공통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항은 자, 위치, 수치, 치치치 도면에 있죠?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다. 당연히 토지 고유번호죠. 2번.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 임야도 어디에? 좌표 등록부 있으면 분명히 지적도야 좌표에 등록되지. 임야도 등록 토지는 좌표 등록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무슨 도에는 지적도에는 이래 나와야지. 해당 도면의 앞에 끝에 괄호 좌표,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지적도 괄호 좌표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끝에 좌표라고 표시.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고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괄호 좌표 틀리게 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 위치 숫자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 보존 관리로 갑니다. 이제 단순한 거예요. 자, 지적공부는 이제 어떻게 보관 관리가 되느냐. 그럼 지적공부가 종이로 된 것과 전산화된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종이로 된 것은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어디 보관하느냐? 지적창고, 지적책창고, 지적서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전산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은 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하는 곳이 보관합니다. 이 웅얼웅얼하는 것은 굳이 안 해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웅얼웅얼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정보관리체계에 했으니까 대충 막 그냥 서버 시스템에 보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원본만 있고 복사본이 없습니다. 이 복사본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만 있기 때문에 원본을 엄중관리합니다. 원칙, 청사 밖으로,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안에서만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 두 가지 반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천재지변. 이번에 여러분 그 남쪽에 산불로 어마어마하게 오래도록 불났죠. 만약 그것이 군청이나 구청이나 시청을 덮쳤다면 그러면 불타는 거 보고 어이구 잘 타네 하고 있어야 돼요? 들고 튀어나와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장소로 옮기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천재지변 아니라도 반출할 수 있다. 누구 승인?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받으면 반출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시대 승인. 자, 우리 지적법에서 누군가의 승인 받아 나오면 시대 승인입니다. 또 시대 승인 받는 건 세 번밖에 없다. 세 번밖에. 축반지. 기억나세요? 축반지라고 앞에 이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 든다? 축반지. 축척 변경. 반, 지적공부 반출. 지금 우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배열이 무질서해서 지번을 새로 배열해 줄 때.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했습니다. 소관청이 시대 승인 받아. 세 가지 경우에만 시대 승인 받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시대 승인 받는다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시대 승인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뭐 이런 거 없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법에서 혹시라도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이제는 틀려요. 국장 승인은 없다. 요런 게 이제 머릿속에 외워두면 의외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 승인 없다. 자, 그런데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복사하려면 사람이 복사기기를 이용해서 복사해야 되겠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못 만들어. 그러나 전산화된 것은 우리가 복사합니까? 컴퓨터가 자가 복사합니까? 컴퓨터 자가 복사잖아. 모두 선택 그래놓고 복사해 해놓으면 지가 함도 묻잖아. 복사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확인 위에다가 커서 나와놓고 마우스 왼쪽 대가리 한번 탁 때려주면 지가 알아서 복사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는데 누가 복제 책임집니까? 국장. 자,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복제는 국장.
복제는 국장 구분되어 있다는 거. 마지막. 자, 이 지적 공부는 당연히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공개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가 있는 그 사람한테 공개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소관청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종시에 삽니다. 세종시 종이로 된 토지대장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세종시청 가면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여행 가서 지금 제주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옆집 토지대장 정보가 궁금해. 종이로 된 걸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종시청까지 와야 됩니다. 해당 소관청에 청구하는 겁니다. 맞죠? 제주도에는 제주도 관련 토지대장만 있지 전국 토지대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전산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전산화를 시켜놓으면 원본 있는 곳에 가야 됩니까? 전산망만 연결되면 아무데나 가능합니까? 전산망만 연결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은 시골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리고 도시의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도 갔다. 갑자기 세종시, 나성동, 우리 옆집 땅 정보 궁금하다. 종이로 된 거 보려면 세종시청까지 와야 돼. 그러나 전산화된 거 보려면 서귀포시, 서귀포읍 사무소 가도 된다. 맞죠?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편리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국가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전산화해 놓은 것이 다 국민의 편의정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면은 제외입니다. 도면은 제외예요. 그래서 도면은 이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 도면은 있는 곳까지 가야 돼. 요거는 이미 한 그 15년, 20년 전에 벌써 도면도 이미 100% 전산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도면은 아직까지도 제외하고 있느냐. 국민들 불편하니까 빨리 법을 개정해서 도면도 아무 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고 벌써 입법론이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거 할 시간 없죠?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할 시간 없어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저는 잘하는 사람 편인데 누가 잘하는지 그죠? 잘하지. 한쪽에서는 한 사람 딱 이미 된 거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세 사람이 나오면 저는 그쪽에 줄마음이 전혀 없고 그 중에 한 두 사람 정도 저는 요번에 여러분 연령대를 보니까 뭐 그죠? 괜찮겠네. 그래서 그죠? 저는 탄핵 반대한 그런 인간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지금 대통령이 탄핵 파면 결정 받았잖아. 그럼 탄핵에 반대한 인간들이 나와서 대통령 해먹겠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죠? 내가 보건데 인간도 아니지. 나와서 막 웃으면서 막 꼬시는 거 보면 저 사기꾼들로죠. 들은 놈들.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깨달았어요.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이 경상도 표준말 쓰니까 경상도 사람 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잘할 사람 표줍니다. 그죠? 에이, 들은 것 같죠. 4번. 자, 지적소관청은 이 사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 나오면 지적부에서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누구 승인? 시대 승인. 문제는 시대 승인 받는 게 딱 3번뿐이라는 거예요. 뭐 축반지. 축반지 해야 돼. 아니면 안 돼. 그러면 해당 청사 밖으로 뭐 반축. 그러면 축반지의 반. 맞죠? 시대 승인. 시대 승인. 5번 정보 처리 시스템. 지적 공부는 즉 전산화된 것은 이 사람이 복제합니다. 누가 복제해요? 국장. 국장 복제. 그죠? 국장 복제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지적서고로 갑니다. 자, 지적서고는 정보 처리 시스템 보관합니까? 종이로 된 지적공부 보관합니까? 종이로 된 지적공부 보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적서고는 했는데 지적서고 시험에 나온 지가 한 6년, 7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를 비슷하게 계속 냈더니 만점자가 속출해요. 그래서 지적법은 조금 어렵게 내기 시작했고 요즘은 또 만점 안 줍니다. 안 주고 꼭
안 냈던 부분에서 한두 문제를 꼭 냅니다. 그래서 만점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요. 그거 만점 받겠다고 한 문제 더 맞추려면 양을 한 50%더 늘려서 해야 됩니다. 그 짓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지적서고. 지적서고는 지적에 관한 책 창고다, 맞죠? 종이로 된 장부를 보관하는 곳이야. 자, 지적서고는 창고니까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대장 100번지 보여주세요 하면 100m 뛰어가야 돼요? 바로 옆에 가야 돼? 바로 옆에 가야지. 그러니까 사무실과 연접 붙어 있어야 돼. 그죠? 지적서고 문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자주 내죠. 사무실과 연접. 그리고 지적서고는 튼튼하게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이중. 바닥과 벽도 이중, 창문과 출입문도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 방지예요. 습기 방지. 자, 우리 도면에 선 하나가 0.1mm라고 그랬죠? 0.1mm도 6,000분의 1 지도에서는 현장 가면 60cm 폭을 가져요. 그러면 그 도면에 선이 습기를 머금어서 약간 늘어나서 0.2나 0.3이 되면 현장 가면 1m 20에서 1m 80의 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면 정밀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를 방지해서 어쨌든 선의 굵기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습기를 머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까지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방수다. 방수. 최초의 문제 나왔을 때는 창문과 출입문도 이중으로 하는데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뭘 내느냐? 바깥 문은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지 침입 없도록 망을 설치하라. 근데 이거 바깥과 안쪽을 바꿔낸 거야. 안쪽 문은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망문 설치한다. 이 드린놈들이 이걸 냈어요. 그죠?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지적서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왔거든. 그래도 뭔가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아이고 참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뭐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 사시든 현관문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면 이 환기 위해서 공기가 돌아야 되니까 문을 열면 맑은 공기만 들어와요. 파리모기도 같이 들어와요. 파리모기 같이 들어오니까 현관문에다가 망 설치하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집 현관문은 집 밖에서 들어오면 안으로 밀면서 들어옵니까? 바깥으로 당기고 들어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안으로 미는다, 바깥으로 당긴다. 바깥으로 당기죠? 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현관문이 있으면 그 집은 빨리 대피하세요. 그 집은 좀 있으면 지집만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그 개파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문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삿짐이 들어올 때 문 입구가 조금만 좁아도 문 틀을 뽑거나 안 그러면 냉장고 문을 빼거나 굉장히 힘들어져. 맞죠? 그러니까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로 제껴지면서 문의 두께가 공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안으로 밀면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손잡이 부분도 해가지고 맞죠? 그만큼 공간이 없어져. 그래서 현관문은 무조건 밖으로 열는 거야. 안으로 밀게 되면 그거는 설계 자체가 그거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설계를 한 거야. 그럼 집이 얼마나 개판인지 안 봐도 뻔해. 무정이 이해되죠? 안 봐도 뻔하다고. 문 열면 삐끗하고 분명히 막 저것도 안 맞고 위에서 부속 떨어뜨리면 저까지 굴러갈 거고 뻔하다고. 물 해놓으면 화장실에 물도 안 빠지고 항상 고여 있고 구배도 안 맞을 거고 개판일 거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문은 철제로 하고. 왜요? 문을 바깥쪽으로 열니까. 현관문 집안에서 열면 바깥으로 열잖아. 그럼 망이 안에 있어야지. 맞죠? 현관문 바깥에 망 쳐놓으면 그럼 문 열면 망도 같이 망이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오지 않을 거야. 뭐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하고 전부 와서 이거 쥐나온 거 그거 뭐냐 아니에요. 쥐나온 거. 아이고, 됐어요. 5번. 자,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지적서고 창고라고 해서 축축하고 어둡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고 천장은 높게. 그래서 혹시라도 습기가 침범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숫자 나왔어요. 그죠? 자,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
연중 평균 온도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평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20, 65, 20, 65, 20, 65, 20, 65. 앞을 외우라고 그랬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20, 65, 20, 65.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숫자를 외운다. 숫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나왔는데 이건 틀리게 안 냈다. 맞게 냈다. 자, 문제는 요 밑에 보면 9번. 카드로 된 대장, 공대, 좌표 등록부 했는데 지적 공부 중 도면은 빠졌죠? 도면 빠졌죠? 그럼 이것들은 선으로 선 굵기가 정밀해야 됩니까? 요거는 글자니까 글자 굵기가 좀 넓어지거나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다시 요건 도면이 아니죠? 도면이 아닌 것들은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 넣어서 바인더 하나에 100장씩 넣어서 텅텅 이렇게 라면 박스에 물건 넣듯이 넣어서 같이 보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글자가 조금 굵어지거나 얇아져도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보면 일람도, 지번 색임표, 지적도면 도면입니다. 도면은 100장 단위로 보관합니까? 각 장별로 보호되어 놨습니다. 각 장별로. 맞죠? 요로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100장 단위로 이것을 처음에 100장 단위로 맞게 냈다가 바로 그 다음에 200장 단위로 틀리게 냈어요. 숫자는 무조건 손댄다. 지적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 누가 업무를 맡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숫자, 100이냐, 200이냐, 10일이냐, 20일이냐. 숫자는 무조건 시험에 낸다. 그리고 앞, 뒤 나오면 앞이냐, 뒤냐 무조건 구분해야 돼. 맞죠? 계속 그거 시험에 낸다. 그럼 20, 65도 맞게는 냈는데 틀리게 낸 적이 없어. 그럼 곧 틀리게 나올 거야. 20, 65, 20, 65, 20, 65, 20, 65. 위험합니다. 그죠? 그 다음 지적공부 보관 상자도 상자를 따로 하되 상자가 벽이나 바닥에 붙으면 결로 때문에 물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바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돼. 그래서 벽 15, 높이 10, 벽 15, 높이 10, 벽 15, 높이 10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 15, 높이 10. 숫자는 외우셔야 돼. 됐습니다. 그 정도. 자, 기울지문 복습. 2번 카드로 된 대장, 공대, 좌표 등록부. 도면 빠졌네. 그러면 몇 장 단위? 100장 단위. 100장 단위. 자, 3번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100장별로 각 장별로. 도면은 각 장별로. 그죠? 4번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 설치. 연중 평균 온도 20, 65. 그러니까 습도는 60이 아니고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죠? 20, 65, 20, 65. 20, 65 외우라고 그랬죠? 온도, 습도는 안 외워도 자동으로 알 수 있죠? 온도가 65 하면 벌써 사람이 익어간다 그랬잖아. 온도는 65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사우나 가면 모르고 발 딱 담궜다가 뜨거라고 튀어나오는 온도가 몇 도쯤 돼요? 40 한 5도만 되면 발 담그다가 튀어나온다. 근데 65도 되면 이미 내 살은 살이 아니고 고기죠. 고기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온도는 절대로 65가 될 수 없고 22 온도고 습도가 65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자, 도면의 복사.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 20년 넘어 안 나오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하고. 시간이 벌써 10분 쉬었다.